아침 한겨입니다. 이번 편은 미 육군이 유럽에 파견을 하는 제3 보병사단 병력이 독일에 도착을 했고, 독일에 있는 전시용 사전 배치 물자인 APS-2를 100% 치장을 해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 육군은 3월 3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안과 대한민국 안보의 시사점을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미 육군 발표에 따르면 독일 바이에른주 뉴렌베르크에 일단 제3사단 병력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부대는 예하의 제1기갑여단 전투팀이며, 이들은 독일 바덴위르크 템베르크주의 만하임에 있는 콜맨 미 육군 사전 배치 물자 비축 창고인 APS-2라고 불리우는 곳에 치장된 전시 비축 물자의 기갑 장비를 불출하여 부대를 편성한다고 합니다. 미 육군은 지난 3월 1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APS-2를 관리하고 있는 제405 야전 지원 여단이 보관 중인 비축 물자를 100% 완전히 해제를 해서 가동을 시켰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 육군은 지난 2022년 2월 중순부터 APS-2 비축 물자의 치장 해제를 시작을 했으며, 육군 중기갑 여단의 완편 편제 장비를 모두 100% 가동시키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규정에 따르면 전시용 사전 배치 물자인 APS의 보관 장비와 물자의 치장 해제 명령은 전투사령부 사령관의 요청으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치장 해제가 된 APS-2는 미 유럽사령부 예하의 미 유럽 육군 사령관의 요구로 실시되었다고 미 국방부는 공개했습니다. 치장이 해제된 기갑 장비는 그레펜베르인에서 전시 증원 절차인 RSOI, 한국말로는 이제 수용, 대기, 전방 이동 및 통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 수용, 리셉션과 대기, 스테이징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제405 야전 지원여단은 공개를 했습니다. 또한 미 본토 조지아주 포트 슈투어드에 주둔을 하던 제1기갑여단 병력이 개인 화기만 소지를 한 채 항공기로 독일에 도착을 해서 장비를 인수를 한 후에 작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RSOI의 나머지 두 단계인 전방 이동 onward movement와 그 다음에 작전 지역의 배치가 완료돼서 전투지휘 축선에 포함이 되는 통합 인터그레이션이 되면 전투에 참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APS-2의 전시 비축 물자 치장 해제에는 미 육군의 제405 야전 지원 여단, 미 육군 바바리아 기지, 제7 육군 훈련사령부, 제624 기동 통제팀, 제16 근무 지원 여단, 제409 계약 지원 여단, 제21 전구 지원 사령부, 미 육군 근무 지원 사령부 등 상당히 많은 부대가 관여가 되었다고 합니다. 독일에 전개된 제3 보병 사단은 부대의 이름과 달리 두 개의 기갑 여단을 보유한 중기갑 전투여단입니다. M1 에브람스 전차가 예하에 4개의 대대가 있고, 기보여단은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를 운용을 하는 부대입니다. 사단이 운용하는 전차의 숫자가 200여 대에 이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에 유럽에 파병이 된 제1기갑 여단장이
한국계 미국인인 피터 제이 무니라는 이름을 쓰는 그 대령입니다. 이번 임무 결과에 따라서 한국계 미육군 장성이 한 명 더 나올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라펜베르에서 이제 전시 증원 절차를 마친 제1기갑여단은 이제 이동 배치를 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폴란드의 카토비셰로 이동하여 배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그 국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지만 이 카토비셰는 그 교통의 아주 요충지입니다.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곳에서 현재 제82 공수사단이 배치되어 있는 폴란드의 제슈프나 그 다음에 폴란드 육군 제18 기계화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루블린, 그 다음에 이제 체코하고 슬로바키아의 코시체까지는 모두 450km 내외로 그 상황에 따라서 아주 신속하게 그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제3보병사단 제1기갑 전투여단을 그 방어 전력으로 운용을 한다면 배치 지역은 카토비셰나 그 인근 지역이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세 전력으로 운용을 한다면 현재 제2공수사단이 배치되어 있는 제슈프나 그 바르샤바 인근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3보병사단 제1기갑 여단이 증편 완료가 된 후에 그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나토가 현재 유럽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메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시사하는 점은 상당히 그 무게감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그 다음에 APS라는 그 전략적 개념을 수립하고 운영한 이후에 처음으로 치장 물자를 중기갑 여단 전체 100%를 해제했다는 점은 대한민국 안보에 시사하는 바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모르시는 분은 이제 많이 모르시고 당시에 이제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그 정확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17년도 한반도 위기 시에 주한미군과 대한민국도 RSOI를 준비를 하는 단계에 들어갔었습니다. 당시에 그 RSOI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 전시증원 절차라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어렵고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된다는 사실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증원병력의 수용을 위해서는 상하수도, 그러니까 화장실까지 이제 포함을 하고 전기까지 들어가는 그 숙박시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 숙박시설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전투장비의 유류를 보급을 하고 보관을 하고 탄약을 보급을 하고 도착한 병력들을 이제 먹여 살리는 그 식량 보급을 하고 물을 공급, 음료수를 공급을 하고 하는 이 기타 그 대기 단계에서 군수 보급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이 되지 않으면 이 RSOI라는 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나토는 지금 2주 만에 유럽에서 RSOI 4단계 중에 2단계를 단 2주 만에 종료를 한 겁니다. 엄청난 군수보급 지원 체계를 가동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APS가 있습니다. 그 7국군에 APS-4가 있는데 또한 RSOI 작전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난 2017년 이후 연합작전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과연 원활한
RSOI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군대의 훈련은 평상시를 대비하는 게 아니고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군의 이 훈련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5년 동안 연합훈련을 철저하게 막은 현 대통령과 현 정권의 안보 정책은 지금 대한민국을 상당히 위험한, 안보적으로 되게 위험한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군당국은 지금이라도 나토에 연락장교를 파견해서라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RSOI를 확인을 하고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계획상의 미비점을, 그다음에 지난 5년 동안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못해서 병력들, 인원들, 해당 관련 인원들의 경험이 지금 없는 인원들이 각 부서에 배치가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군의 인원이라는 건 계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원들이 현재 중요 요소에 지금 보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RSOI 능력은 지금 전무하다고 봐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되게 지금 무섭고 안타깝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RSOI를 연락장교를 파견을 해서라도 확인을 하고 우리의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